자, 요번에는 이제 연립방정식이랑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이랑 그 다음에 공통근까지 같이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네. 그냥 한 세트로 묶어서 그냥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같이 보시면 되고. 일단 연립방정식부터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가급적 예를 들어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냥 얘는 문제로서 풀면서 정리를 할 거고, 일단 어떤 개념적인 부분만 얘기를 할게요. 일단 자, 사실 이제 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변별력 문제들로 나올 가능성도 제법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오는 주제들도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좋은데, 자, 여기서 말하는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미지수가 2개짜리면서 차수가 2차인 2원 2차 연립방정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2원 2차 연립방정식인데, 자, 2원 2차 연립방정식에서의 가장 핵심 주제는 뭐냐면 결국에 1차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무조건 1차식을 만들어내야 돼요. (1차식을) 만들어내는 순간 이건 다 풀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1차식을 못 만들면 못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중간에 그럼 1차식을 이게 만드는 기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제 1차식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내는지 그런 기법들이 있을 건데, 그 기법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 외에도 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빼는 게 있을 거예요. 빼는 거. 그죠? 빼는 게 있어요. 빼는 게 있는데, 뺐을 때 그냥 바로 1차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문제로는 본 적은 없습니다. 거의 안 나올 거야 아마도. 근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다라는 거지. 알겠지? 2차식이 같이 뺐는데 같이 통째로 없어져. 그럼 무조건 빼고 시작해야지. 1차식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지? 거기서 다른 짓거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빼가지고 만약에 뺐는데, 여기서 뺀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것도 같이 있는 겁니다. 실수 배후 차, 이것까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실수배는 몇 숫자를 곱하는 거 있잖아요. 몇 배 해가지고 빼는 거 있죠. 그것까지 같이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가장 1순위로 빼는 게 있어요. 근데 아마 거의 등장하진 않을 거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2차식을 인수분해 한다는 거는 1차식 2개가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1차식이 2개를 얻어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그 2개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를 하면 됩니다. 인수분해 하면 되는데 그냥 딱 봐도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 어떤 경우에 그 인수분해가 되는 걸 숨겨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 숨겨놓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상수항이 소거됐을 때, 알겠지? 상수항이 소거됐을 때 인수분해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다시, 상수항을 소거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 그거는 숫자를 그렇게 맞춰준 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그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상수항 소거 후 인수분해하는 케이스도 있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치환입니다. 네, 치환은 보통 이제 대칭형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데요. 대칭형이라고 하면 보통 식 자체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거 있잖아요. x 플러스 y랑 x 곱하기 y로만 식 자체를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경우들 있죠. 이런 경우들은 얘를 t, 얘를 s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도 존재한다라는 거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되셨죠? 네. 근데 본질을 잊지 말자고. 이걸 만약에 벗어났어요. 이 유형을 벗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무조건 어디에 사력을 다하라? 무조건 어떻게 하면 1차식 만들까만 고민하면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민의 방향이 딱 정해져야 돼요. 고민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해야 얘가 1차식이 만들어지냐. 2차식을 소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지? 그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길이 열릴 거야, 일단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 각가지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몇 문제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통근 말씀드릴게요. 공통근. 자, 공통근은 공통인 근이지, 한마디로. 그지? 공통인 근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식이 있고, 그죠? 어떤 방정식이 있어. 방정식이 있어. 여기 이제 공통인 근이 있는 거지, 이렇게. 알파, 알파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는 당연히 알파라는 근을 갖고 있을까? 여기 이제 x 마이너스 알파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식을 더하거나 빼는 거, 심지어 곱하는 것까지도, 그죠? 곱하는 것까지도 만약에 계산을 하게 되면, 곱하는 것까지 만약에 같이 써볼게. 곱하는 것까지 하게 되면 그 공통근이 그냥 그대로 살아있게끔 돼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곱하기를 하면 대신에 무슨 근이 생기죠? 최소 중근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올 얘기는 아니지만, 됐지? 자, 그러니까 얘랑 얘랑을 일반적으로 이제 곱하는 거는 보통 이제 배제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더하거나 빼기로 갈 거거든요. 그럼 더하거나 뺐을 때도 여기에는 뭐가 있어? x 마이너스 알파라는 그 항이 그대로 살아있게 되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공통근이 존재하는 어떤 방정식에서는 그 두 식을 양변을 똑같이 변변 더하거나 빼더라도 새로 생긴 이 방정식에서 그 근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아시겠죠? 네, 그거 꼭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공통근 문제가 나오면 그냥 더하거나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할 거는 당연히 더하는 것보단 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죠? 왜냐면 빼는 게 더 간단해질 가능성이 높잖아, 그지? 그지? 만약에 더해서 더 간단해질 것 같으면 더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오케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는 부정방정식인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 세 주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그래도 높게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사실 요 주제거든요. 난이도 올리기가 좋아요, 일단. 난이도 올리기가 좋아. 그러니까 부정방정식 문제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부정방정식은 한마디로 해가 한두 개가 아닌 겁니다. 해가 되게 많아지는 케이스죠. 그죠? 해가 되게 많아지려면요, 일단은 미지수의 개수랑, 그죠? 미지수의 개수랑 식의 개수를 봤을 때,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아졌을 경우에는 일단 해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이 식의 개수는 당연히 한계죠. 왜 우리 지금 연립방정식 할 건 아니잖아. 그냥 식 자체가 하나로 주어질 거란 말이야. 그지? 하나로 주어지는데 미지수의 개수를 막 3개씩 줘버리면 문제를 못 푸는 거니까 미지수의 개수도 보통 정해져 있지. 한 2개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부정이라는 의미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x 플러스 y가 1이라고 치면은, 그죠? x 플러스 y가 1이라고 치면 이것도 일종의 방정식으로 볼 수 있죠. 그죠? 이 방정식의 해를 다 그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의 형태가 되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얘를 만족시키는 해들은 죄다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이 선의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얘의 해가 되는 거라고,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차 함수도 어떻게 보면 이 부정방정식 중에 하나라고 봐도 별 무리는 없다는 겁니다,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정방정식에서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 붙게끔 돼 있냐면은 그 수의 범위를 제한시켜 놓죠. 수의 범위를 제한시켜 놔요. 그죠? 수의 범위를 제한시켜 놓는데 그 유형 자체가 크게 몇 가지입니까? 2가지가 있죠. 그죠? 첫 번째는 정수 혹은 자연수 조건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실수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문제가 난이도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는 이 둘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위에 거를 봅니다. 아시겠죠? 네, 위에 게 난이도 높이기가 더 좋아요. 사실 얘는 좀 어느 정도 뻔하거든요. 어느 정도 뻔해서 요게 더 난이도를 높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정수라든지 자연수 조건을 만약에 주게 되면요. 만약에 여기서도 그렇지 않나? 여기서도 그지? 만약에 여기서 자연수 조건, x랑 y 자연수 조건 줘버리면 해가 아예 안 생기죠. 그죠? 만약에 여기가 2였다라고 치면은 해가 하나밖에 없는 거고 1, 1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수 또는 자연수 조건이 되면 지금처럼 몇 개 안 나오는 해가 될 텐데 주로는 많이 나오는 패턴이 뭐야? 약수랑 배수 관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해야 되는 패턴은 보통 이런 패턴이죠. 뭔가 두 개가 곱해져 있는데 그게 어떠한 숫자의 형태. 그죠?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 숫자는 당연히 정수이던 자연수든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들어간 것도 어차피 정수 혹은 자연수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곱해서 이 숫자가 나오려면 얘네 둘이 이 숫자의 약수 같은 것들이 돼야 된다. 그지? 얘네들이 약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자, 이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난이도를 조금 올려서 나오는 패턴들이 있는데 그 패턴은 이따가 문제를 보시면 알 거니까 거기서 제가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거고. 자, 이번에는 실수 조건 말씀드릴게요. 실수 조건은 보통 유형이 두 가지. 문제 풀 때는 뭔가의 제곱 더하기 뭔가의 제곱을 0으로 만들어서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 0이라면 각각이 0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으면 이렇게 푸는 게 가장 깔끔하고 편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 만드는 게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무조건 판별식 쓰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겁니다. 물론 식은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하겠지만은. 알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라인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된다라고 하면 되고 예외되는 건 없어요. 그냥 다 요 범위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1번 문제 가볍게 한번 보고 시작을 해보자. 연립방정식이 있죠? 자, x제곱에 마이너스 xy에 y제곱은 7. 그 다음에 4x제곱 마이너스 9xy에 y제곱은 마이너스 14. 자, x 곱하기 y를 구합시다. 인데요. 2원 2차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1차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냥 더하거나 빼기로는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뭐 치환하는 뭐 대칭형으로만 다 표현되고 이러는 건 또 아니거든요, 지금. 네. 그게 아니니까 어찌됐건 가장 대중적인 인수분해로 끌고 가는 게 맞는 거고 인수분해를 방해하고 있는 요소들이 얘네들입니다, 얘네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저 상수항을 없애줄 수 있어야 돼요. 뭔 말이냐면 윗식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두 식을 더해버리면 상수항이 0으로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실마리가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돼. 왜? 상수 때문에.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상수를 없애버릴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냥. 상수를 없앤 다음에 다시 한번 식을 볼까? 이게 일단 첫 번째 생각이라는 거야. 됐지? 그러면 요 식에다 곱하기 2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하자는 얘기지. 그럼 상수항이 없어질 거니까 6x 제곱에 요렇게 가니까 마이너스 11 여기 xy죠? 왜 없어? 마이너스 11xy가 될 거고 요렇게 들어가면 플러스 3y 제곱이 되면서 얘가 는 0 처리가 될 버리니까 요렇게 일단 가시고 3x 2x 그죠? 그 다음에 여기 3y 2y 이렇게 어떻게 돼야 되지? 거꾸로 써있네. 3x 2y가 아니지. 미안해 미쳤나? y 네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지금. 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9xy 마이너스 2xy니까 마이너스 11xy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되잖아. 그지? 인수분해가 된 거고. 그러면 일단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식이 나오니까 1차 식을 몇 개를 얻어내는 거야? 두 개를 얻어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얻어낸 식은 y가 이제 3x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얻어낸 식은 y가 3분의 2x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얻어낸 식을 얘가 됐던 좋으니까 아무데나 편한 곳에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고, 가가 쪽에 위쪽이 좀 더 깔끔해 보이니까 위에다 넣을게요. y 대신 3x가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고요. 그죠? 플러스 여기 9x 제곱. 그럼 7x 제곱이 7이어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그 y는 거기에 맞춰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해서 해가 일단 두 쌍을 잡아낸 거죠. 네, 두 쌍 잡아낸 거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거든요. y 대신에 저걸 집어넣었어. 그럼 일단 x 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 x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9분의 4 x 제곱은 7. 자, 9분의로 통분 들어갈게. 9분의 9에다가 빼기 6인가? 더하기 4의 x 제곱이 7. 요 9분의 7이죠, 지금. 그죠? 9분의 7 x 제곱이니까 x 제곱이 9거든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또 두 쌍. 합쳐서 4쌍의 해가 나오시면 되죠. 네. 자, 두 번째 유형 갈게요. 2번. 2번은 그냥 가장 흔한 대칭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대칭형인데 생각보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마무리를 못 짓는 학생들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x 더하기 y에다가 더하기 xy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xy에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0이니까 네. x 마이너스 y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네, 최소값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 식이 이거랑 이거로만 이제 구성이 돼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x 플러스 y를 t라고 치환하고 x 곱하기 y를 s라고 치환해서 저는 일단 식을 전개해 갈게요. 그러면 t 플러스 s가 마이너스 1이고, 두 개 곱한 거니까 t 곱하기 s가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 그럼 뭐가 돼? 자연스럽게 1차식이 나와버립니다. t랑 s에다 1차식이 나오니까 이미 1차식 나오면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건 1차식이고 이건 2차식이죠, 여러분. 그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처리할 때, 자, 얘랑 또 연립을 해도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s 대신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를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해도 되는데, 보통 나오는 패턴이 이런 패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두 개를 더한 게 마이너스 1이고 두 개를 곱한 게 마이너스 20이니까 머릿속으로 합, 곱, 근각에서의 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가자고요. 자, p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20은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두 근이 t랑 s다. 이렇게 세팅해버리자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인수분해하면 바로 그냥 근이 나와버리니까, 그죠? p 플러스 5에 p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얘가 는 0이 되는 거니까 하나는 4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물론 거꾸로도 괜찮죠.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4일 수도 있습니다. 됐죠? 네. 그럼 이제 여기를 또 볼게. 여기를 보잖아요. t가 누군데? x 플러스 y죠. x 플러스 y가 4면서 요거는 곱한 거잖아요, 그치? xy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된 거고, 요 두 번째 케이스는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5면서 xy가 4다.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됐어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얘들아, 그럼 여기서는 또 어떻게 할까? 또 합, 곱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이렇게 생각해. 마음속으로 또 문자를 뭘 써야 되니? 그러면 그냥 p 쓸게요. 그냥 p제곱 마이너스 4p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두근이 x랑 y다 이렇게 써가지고 근해 공식 구해도 되죠. 네. 이게 판별식 쓰면 어떻게 되지? 아무튼 양수니까 아무튼 실근이 나오긴 하겠네. 알겠지? 그럼 여기 x, y랑 자리 또 위치 교환해서 두 쌍이 나올 거야 여기서. 이해하죠? 여기까지? 또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하면 되지. 여기도 p 제곱에 플러스 5p 그다음 플러스 4는 0이니까 이건 또 바로 인수분해가 돼버리니까 더 구하기 쉬운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좀 봐준 게 문제가 어차피 구하는 게 x, y를 각각 구하는 게 아니군요. x-y만 구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x-y의 제곱을 구하면 되는 거고. 그쵸? 그럼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빼기 4xy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나마 이제 이거 두 개 가지고 구하기가 좀 편하네요. 그쵸? 위의 상황이라고 치면은 16에다가 플러스 20이니까 36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6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6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 6, 마이너스 6, 일단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만약에 집어넣게 되면은 25에다가 빼기 16 9인가요? 9? 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3이랑 마이너스 3일 수가 있으니까 가장 작은 거 마이너스 6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치? 오케이. 자,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어차피 공통근 관련된 문제고 그렇게 크게 뭐 다르지가 않은 문제니까요. 둘 중에 저는 그냥 4번으로 할게요. 4번으로 하고 자, 4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얘가 0이고 그 다음에 얘가 0이 아닌 공통근을 갖는다. 그때 K값을 구하세요. K값. 공통근을 가질 때, 그지? 그러면 그게 뭔지는 몰라, 그지? 뭔지는 모르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알파라고만 정할게. 공통근 알파야. 알겠지? 공통근 알파라고 치고 두 식을 더하거나 뺀 거에도 공통근은 살아있을 거고 여기서는 아무래도 빼는 게 좋을 것 같아. 1차식으로 만들어지니까, 그지? 그래서 두 식을 빼겠습니다. x제곱 소거될 거고요. 여기랑 kx 같이 사라지겠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x가 돼서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여기랑 여기를 빼게 되면 얼마가 되니? 플러스 2k가 되나요?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쵸? 네. 여러분 그럼 일단 여기가 1차식이 나왔고 일단 이 1차식에 무조건 그 공통근이 있을 거니까 여기서 근은 누가 되는 거야? 그냥 k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x값이 k가 되니까 한마디로 알파라는 값은 얼마가 된다? k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공통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그냥 윗식이든 아래식이든 아무데나 대입을 하겠습니다. 아래식에다 대입을 해볼게요. 자, 아래식에다 대입해서 성립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x에다가 k를 넣었어. 그럼 여기가 k제곱이고 플러스 k제곱에 마이너스 k가 되고 마이너스 9k가 돼요. 자, 2k제곱 마이너스 10k니까 2k로 만약에 묶으면 k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죠? 근데 얘가 지금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k값이 0은 안 될 거니까 당연히 5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알파가 곧 k면서 k가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은 그냥 가장 전형적인 부정방정식 문제. 만약에 부정방정식 이렇게 낸다고 치면 여기서는 그냥 너 부정방정식 풀 줄 아냐? 그냥 이 정도만 체크하고 싶은 거야. 그지? 간단하게 한번 볼게. 자, 5번은 5번하고 6번까지 한 다음에 잠깐 쉬도록 할게요. 네. mn이고 마이너스 4m에 플러스 5n 여기가 는 27입니다. 자, 이거 정수 조건 달려 있어요. 정수 조건 달려 있고 m 플러스 n의 최대값을 구합시다. 최대값. 자,
천천히. 식은 하나. 그죠? 미지수는 2개. 부정방정식. 조건은 정수 조건. 그죠? 네. 그래서 약수랑 배수 관계를 이용할 거고, 그러면 2개를 곱한 게 숫자의 형태가 나올 수 있게끔 세팅한다. 알겠지?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 이것도 m과 n에 대한 몇 차식이냐면 2차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2차항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식이니까 1차식 2개로 쪼갠다 이런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숫자가 되게끔 이제 만들 거고, 여기 m 들어가고 n 들어가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 들어가면은 여기 처리가 되고, 플러스 5 들어가면은 여기까지가 처리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면은 여기랑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0이 더 추가됐으니까 여기서 플러스 20을 해줘야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 거지, 그지? 그리고 여기 현재 27인 거니까 이게 이렇게 넘어가 주면 7이다 일단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 그러면 얘가 지금 정수고 정수인데 곱해서 7이다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된 거니까 1, 7, 7,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4가지 케이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m과 n의 최대값을 각각 구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죠? 네, 이 다음은 별게 아니니까. 자, 제가 오히려 여기서 좀 중요하게 가져가고 싶은 문제는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겉모습은 전혀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겉모습 전혀 화려하지 않아서 이게 과연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미리 생각해 놓지 않으면 당할 겁니다. 아마도. 아시겠죠? 네. 자, 6번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뭐 그렇다고 뭐 대단히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좀 발상 자체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발상이 아니야. 문제를 안 풀어본다면, 미리서 안 풀어보잖아. 미리서 정리를 안 해놓으면 시험장에서 쉽게 생각나는 그런 발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두 근 알파랑 베타가 돼 있고, 알파가 베타보다는 더 크거나 같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정수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누가 정수야? 알파랑 베타가 정수야. 됐지? 상수 K를 구해야 돼. 상수 K. 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자, 뭐냐면은 보통은 문제집들에서는 유형으로 나눠서 정리돼 있고 어떤 특정 단원에서 이게 문제가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좁혀집니다. 그 단원 안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발상도 쉽게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무슨 유형을 딱 달고서 이렇게 쭉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어 부정방정식이라는 유형으로 쭉 나와 있는 문제야. 그럼 우리의 생각은 당연히 부정방정식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겠죠. 근데 시험에서는 그게 아니잖아. 시험에서는 쫙 펼쳐져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의 생각이 되게 넓게 펼쳐진단 말이야. 모든 가능성들 다 열어두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잘 해결이 될 거냐를 생각하려면 지금 확실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험장에서 이걸 딱 만났어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정수가 되기 위해서 K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쏠릴까요? 근의 공식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어요? 근의 공식에서 근의 공식의 구조를 가지고 얘가 정수가 되려면 K 값이 얼마가 돼야 되지라고 생각이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학생 때 그랬거든. 맞잖아. 그러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근의 공식으로 생각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가면은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급적이면 근의 공식으로 뭔가 문제를 푸는 것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아주 가끔 나오는데 대부분은 근의 공식으로 끌고 가지 않고 풀려고 하는 게 좋아요. 일단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근의 공식을 생각하는 게 좋아. 알겠지? 그럼 봐봐. 그래도 힌트를 준 게 뭐냐면 두 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뭘로 가죠?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죠. 그 다음에 힌트를 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K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얼마죠? 8K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누가 정수라고 얘들아? 누가 정수야? 알파랑 베타가 정수야. 정수라는 조건은 수의 범위를 엄청나게 좁혀놓은 상태 아닙니까? 저 조건을 어떻게든 살려 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파랑 베타가 정수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살려 써야 돼요. 근데 보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누구랑 엮여져 있죠? K로 엮여져 있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누구로 엮여져 있어? K로 엮여져 있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매개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매개체가 돼 있다고, 매개체. 자, X가 2t예요. Y가 t제곱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걸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X가 누구랑 엮여져 있죠? 지금 T로 엮여져 있고 Y도 T로 엮여져 있어요. 그럼 X랑 Y는 아예 안 엮여져 있나요? 그건 아니죠. T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X랑 Y를 엮을 수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오케이?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K로 엮여져 있고 알파 곱하기 베타도 K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K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엮는 거예요. 식으로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8K라는 거는 사실은 이거의 4배이기 때문에 4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12가 들어가면서 얘가 알파 베타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알파 베타가 정수 조건이 딱 붙으면 부정방정식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마무리 할게요. 자, 여기를 넘어가면은 알파 베타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4베타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반대로 넣기가 12는 0이다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되죠. 반대로 다 이항시켰으니까. 그래서 정수 조건 살려서 이렇게 쓸 거니까 알파 베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들어가고 플러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6 들어가고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4거든. 마이너스 4가 반대로 이항돼서 플러스 4가 되겠지. 이렇게 됐지? 이거 정수거든요. 어차피 여기 정수니까 이게 4가 될 거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가 뭐 1, 4, 2, 2, 4, 1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지. 됐죠? 네. 모든 상수 K 값들의 합을 구하는 거야. 그럼 봐봐. 알파랑 베타라고 만약에 본다면 여기는 일단 K부터 볼까? K는 두 개를 더한 거에다가 그게 2K니까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다. 그지? 그럼 요때는 얘가 얼마니? 5고 8이에요. 그쵸? 5고 8이고 그 다음에 얘랑 얘는 6이랑 6입니다. 이건 어차피 거꾸로니까 순서만 바뀌었으니까 더하기에는 어차피 영향을 안 주잖아. 마찬가지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얼마입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려면 여기가 0이 돼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여기가 2가 되면 됩니다. 총 4가지 케이스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2K가 이거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했어. 그럼 K는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했으니까 2분의 13이죠. 여기는 6이고 여기는 2분의 3이고 여기는 2가 돼요. 이렇게 4가지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해서 모든 K 값들의 합을 구해주면 돼. 네, 문제에서 지금 어차피 알파랑 베타랑 이거 지금 돼 있는데 사실 이거를 거꾸로 뒤집었으면 8, 5가 되는 거니까 별 상관없다는 건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 6번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꼭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갑시다.